짤막한 팁 하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쉘터를 어떻게 보강하는지에 대해서요. 지금 벨라미니는 팩을 5군데 박아둔 상태인데요. 차량이랑 도킹도 되어 있고 바람도 굉장히 적게 불기 때문에 팩을 조금만 박았어요.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분다면 팩을 더 많이 박아야 하는데 어떻게 박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팩 다운을 어떻게 해두었는지 볼게요. 이쪽에 귀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귀퉁이 하나 있고요. 쭉 가서 역시 귀퉁이 하나, 이쪽은 중앙에 안 박았고 귀퉁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인데요. 이쪽 중앙에 박은 이유는 제가 난로를 여기다가 뒀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천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쪽에 팩단을 하나 해둔 거고요. 난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밀려도 큰 상관이 없어서 저쪽은 팩다운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만약에 벨라미니가 아니라 캠프타운 엘시드나 아니면 제도 오토듀얼 팔레스처럼 큰 텐트였으면은 저도 팩을 더 많이 박았을 텐데 벨라미니는 조금 작은 텐트고 그리고 차량이랑 도킹도 되어 있기 때문에 팩을 조금만 박았습니다. 왜 도킹을 하면 조금 더 견고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도킹된 상태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 경우 폴대가 차 안쪽으로 더 밀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차 바깥에서 폴대가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바람이 적게 불어서 제가 팩을 5개만 박았지만 바람이 많이 분다면 저도 팩을 더 많이 박아야겠죠. 근데 어떻게 박느냐, 이렇게 스트링을 이용해서 팩을 박습니다. 저의 경우는 미니 라쳇이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이걸 사용하면은 길이 조절하는 게 되게 수월해요. 대신에 좀 라쳇 부피가 커가지고 보관할 때 부피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당기기만 하면은 알아서 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줄을 원복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스트링을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느냐인데요. 먼저 텐트 쪽을 보시면 벨라미니의 경우 내 귀퉁이에 이렇게 가이라인 웨빙 고리가 있습니다. 이 웨빙 고리가 스트링을 걸라고 만들어둔 고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걸면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다가 거는 건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여기다 걸었을 경우 이 웨빙이 찢겨져 나갈 우려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폴대가 다 웨빙으로 연결돼 있죠. 웨빙 고리로. 그런데 이 폴대는 대부분 각 웨빙 고리들이 균등하게 힘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균등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세게 당겼을 수도 있거든요. 큰 바람이 불었을 때 여기가 먼저 뜯어져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 텐트에서 제공하는 웨빙 고리에는 거의 걸지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폴대다 직접 겁니다. 이렇게 폴대들이 모이는 꼭지점을 만약 잡아주면은 다른 폴대들에게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좀 균등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스트링을 이런 데다 걸면은 이쪽에서 오는 바람에는 강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 오는 바람이 추락할 수가 있겠죠.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급적 스트링은 모서리, 꼭지점 이런 데다가 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꼭지점에다가 걸었고요. 이렇게 건 스트링을 어느 방향에다가 어디다가 백다운을 하느냐인데요. 앞에다가 할 수도 있고 옆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각선 방향이 아무래도 힘을 균등하게 분산시킵니다. 스트링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백다운을 했어요. 대각선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방향은 조금 더 앞이냐 조금 더 뒤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적당히 걸어주시면 되고 스트링을 길게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을 잘 받습니다. 짧게 하면은 너무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바람이 불었을 때 팩이 뽑힐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수평에 가깝게 조금 더 길면 길수록 팩이 뽑히는 것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공간을 좀 너무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뭐 1m, 1.5m 그런 선에서 적당히 설치를 하시면 돼요. 지금 예시로 스트링을 하나 걸었는데요. 귀퉁이가 4개잖아요. 거기다가 스트링을 이렇게 연결해 두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바람에 잘 견디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4군데에다 스트링을 걸면 무조건 안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면은 이것도 못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철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술도 마셨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은 스트링을 조금 더 보강해야 돼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추가 스트링을 걸어주는 게 좋은데 그 첫 번째 위치는 여기일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걸어서 쭉 내려와서 팩을 이렇게 박아두었습니다. 저는 지금 팩을 살짝만 박아뒀어요. 땅에 팩이 깊게 박히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모양만 나도록 이렇게 살짝 박아둔 상태예요. 이렇게 당겨주고 있으면 아무래도 전면 바람이 불었을 때 잡아주는 힘이 있겠죠. 추가적으로 사이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사이드에서도 스트링을 정 가운데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줘서 팩다운 하면 좋아요. 하는 김에 이쪽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정면에서 먼저 이렇게 가운데에서 스트링 팩다운을 했고요. 그리고 사이드를 보시면은 사이드에 총 3개가 있는데 모서리 꼭지점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스트링이랑 팩이 많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많아요. 이렇게 설치한 방법은 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조금 더 보강하는 방법, 그리고 팩을 하나 덜 받고 스트링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 그거를 동시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스트링들을 설치해 두었었는데요. 지금은 모서리에 있는 모서리 스트링의 위치를 변경할 거예요. 어디로 변경하느냐 하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방향으로 변경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면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 전면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좀 괜찮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후면은 차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전면에서 후면으로 바람이 바뀌어도 안전하거든요.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스트링을 가지고 와서 전면에 팩다운 해두었죠? 거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트링의 위치를 변경했어요. 모서리에 있었던 스트링을 가져와 가지고 정면에서 연결했던 그 팩에다가 함께 거는 거죠. 물론 지금 좌측은 안 걸려 있는데 좌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 이렇게 걸어주면은 정면에서 부는 바람의 저항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아무래도 사이드가 조금은 취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모서리에 스트링을 하나 더 연결해요. 저는 지금 여분의 스트링이 없어가지고 이런 그냥 연결 고리 같은 걸 이용을 할게요. 이쪽에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스트링을 추가 연결했어요. 모서리에서 지금 2개의 스트링이 나가고 있죠. 하나는 전면부하고 이렇게 연결해 두었고, 다른 하나는 측면부 팩에다 연결해 두었어요. 이렇게 해두면은 팩을 덜 박으면서도 힘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 바람도 커버가 되고 전면 바람도 커버가 돼요. 이렇게 막으면 이게 가장 바람에 강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 쪽 스트링인데요. 차량 쪽 스트링 역시 가운데로 이렇게 빼서 팩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쪽에 팩을 박지 않아도 수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차량 쪽은 별도로 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당기는, 이 방향으로 당기는 스트링이 이거 하나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쪽으로 당겨지는 스트링이 전혀 없어지게 되니까. 전면부랑 똑같죠? 전면을 이렇게 전면으로 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면도 이렇게 후면으로 당기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트링들을 걸어두면 안전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스트링을 하나 더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올라가면 더 안전하겠죠? 더 안전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바람이 부는 강도에 따라 가지고 스트링을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 벨라미니 이 구조상, 그리고 벨라미니가 그렇게 크기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하면은 초속 13m 뭐 요 정도는 거뜬히 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태풍은 한 20m 이상급이긴 한데 그럴 때 캠핑을 하는 거 조금 무모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물론 저는 이쪽에 팩을 박진 않았는데 사이드 팩은 반드시 박아주셔야 돼요. 저는 바람이 거의 안 불어가지고 안 박은 거고요. 이 사이드 팩은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텐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팩을 하단에 박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다 박아두시고, 그리고 스트링을 이렇게 하시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텐트 흔들림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캠핑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웨빙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폴대에다 직접 거는 게 웨빙이 떨어져 나가는 참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막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폴대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것 역시 너무 한 곳에 힘을 집중적으로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부 위주로 스트링을 걸어서 힘을 분산시키면은 팩이 부러지는 것도 사전에 예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스트링 가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낮이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누르면 켜지거든요. 불이 반짝반짝 거려요. 이런 스트링 가드, 안전등 같은 거를 여기다 걸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면은 밤에 스트링 위치가 잘 보이거든요. 조금 낮은 쪽에다 걸어주셔가지고 내가 지나갈 때 발이 걸리지 않게 걸어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나는 괜찮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뭐 특히 아이들이 밤에 뛰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꽤 있어요. 그때 또 팩을 끝까지 안 박아두면은 팩에 또 머리를 부닥치거나 혹은 뭐 몸을 부닥쳐서 크게 다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요. 팩은 가급적 머리도 끝까지 다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고 스트링의 이 안전등은 반드시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의 팩을 몇 개를 사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팩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팩의 길이는 설치하는 장소나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변, 되게 고운 해변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좀 쑥 빠지죠? 긴 팩이 필요해요. 이때는 40cm짜리 팩이 필요한데요. 그럼 몇 개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최소 4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8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소 4개는 있어야 메인 팩, 이렇게 스트링으로 나오는 메인 팩에다가 40cm를 박아둘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를 박을 수가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연결된 팩은 조금 더 잘 뽑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텐트가 바람을 맞았을 때 흔들릴 때 스트링이 당겨지는 게 약간 위로 당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잘 뽑히기 때문에 가장 긴 팩은 스트링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쉘터의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에는 30cm짜리 팩들을 많이 박습니다. 그러면 30cm도 기본적으로 4개 정도 필요하겠죠. 벨라미니의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에 하나 박을 수 있어요. 벨라미니는 팩을 박을 위치가 몇 개 안 되긴 하는데 굉장히 많은 쉘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 다 보통 20에서 30cm 사이 그렇게 팩을 구비를 해서 박습니다. 그리고 15cm 내외의 팩들을 좀 준비를 해 두시면은 겨울에 흙인데 좀 땅이 얼어 있거나 자갈밭인데 깊숙이는 또 너무 안 들어간다,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스팔트 같은 데다가 팩을 박으면 절대 안 되고요. 흙이나 뭐 자갈밭 이런 데다가 팩을 박는 건데 15cm 같은 팩은 또 한 8개 정도 그렇게 구비해 두면은 도움이 돼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텐트를 조금 더 안전하게 설치하고 뭐 바람의 저항을 더 강하게 하고 폴대가 부러지지 않게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초속 6m 그 정도면은 바람이 좀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펄럭펄럭 거리면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초속 10m 이상이다? 설치 제대로 못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설치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로의 경우는 특히 펄럭펄럭 거려서 난로가 텐트를 태우지 않도록 난로 좀 중앙 쪽으로 옮겨두는 게 중요해요. 출입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 텐트의 천을 안으로 밀어낸단 말이죠. 그때 그 천이 난로에 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로를 둘 때는 내가 혹시 깜빡하고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도 텐트 천이 펄럭펄럭 거려도 난로에 닿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쉘터가 조그매서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나가도 천이 펄럭펄럭 거리지 않게 한쪽을 미리 눌러둔다라던가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차박을 나가려고 스케줄을 잡을 때 날씨를 먼저 봐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겠다, 불지 않겠다, 이런 걸 먼저 확인합니다. 물론 좀 일주일 지나 2주 후는 확인이 어렵지만은 전날, 전전날에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 날씨에서 뭐 내가 원하는 장소 쳐가지고 날씨 이렇게 치면은 날씨가 나오는데 그때 바람으로 변경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뿅!